안녕하세요. 민성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2번에 걸쳐서 다뤘던 재개발 재건축의 정보공개 청구 이야기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정보공개 청구의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청구받았을 때 지정된 방법, 복사, 이메일, 이 방법 그대로 공개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에 대해서는 이 도시정비법이 관련 자료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 대상이 좀 광범위한 문제가 있는데 올해 초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서 이 관련 자료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함으로써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정보공개 청구의 주체, 그러니까 누가 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죄형 법정주의를 언급했던 대법원 판결의 영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조합 임원에 대한 사건에서 최근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는 사례가 속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으로서는 기소를 했다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부담스러울 테니까요. 보수적으로 판단한 거다라고 그냥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법원 판결의 어떤 영향이 조금씩 우리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넘어와서 이 주체, 누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도시정비법 규정을 일단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24조 제4항인데요. 조합원, 쉼표,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이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던 관련 자료랑 비교하면은 너무너무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지만 이 부분에도 사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조합원이었다가 조합원이 아니게 된 사람의 경우는 과연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조합원이었던 사람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죠. 이 현금 청산 대상자는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단입니다. 그런데 현금 청산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내 소유의 부동산이 제대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 이 청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을 수 있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합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한 바가 있는데요.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규정이 돼 있고, 분양 신청을 안 했거나 분양 신청을 철회해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이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수용 절차를 통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조합의 운영 상황, 자산 등의 현황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직 현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권한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현금 청산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범위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범위란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분양 신청을 안 해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었다가 이 조합이 재분양 신청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재분양 신청을 하면서 기존에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었던 사람도 이번 기회에 분양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은 조합원의 자격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자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조합에 완전히 넘기기 전까지는 이 조합원의 지위라는 것은 상실될 수도 회복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의사 판단을 하는데 어떤 근거가 필요할 것이고 그 근거로 조합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료들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거죠. 방금 살펴본 대법원 판결은 그런 과정에 있는 현금 청산 대상자들이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충분히 수긍이 갈 만한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현금 청산 대상자가 보상금 같은 것들을 다 받고 이 부동산의 소유권도 완전히 조합에 이전을 한 다음에는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도시정비법 규정에서 조합원, 쉼표, 토지 등 소유자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금 청산 대상자는 조합원도 아니고 이제 소유권도 조합에 넘겼으니까 토지 등 소유자도 아니게 되죠. 그러면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최근에도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4월 20일에 법제처는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제처는 우선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와 같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자료에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종전에 정비사업의 추진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재개발 조합과의 법률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볼 수 없다라는 근거로 이 현금 청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제가 올린 이 정보공개 청구에 관련된 영상을 꼼꼼히 시청하신 분이라는 이런 결론은 너무 당연하고 쉬운 것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쫙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딱 받으면은 그 방법 이거 대상인가 문제도 있지만 이 사람이 과연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바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청산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느냐 아니냐입니다.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현금 청산 대상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일단락을 지으려고 하고요. 물론 또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면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으로 활동하시거나 조합원으로 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분은 가급적 주변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초반부터 확실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법무법인 해안 역시 언제나 여러분을 조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로 돌아올 때까지 해안의 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영상들을 시청하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